발빠른 고용 소식, 꼭 필요한 경제 뉴스,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브리핑 365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퇴사 꿈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한 번도 없으십니까? 예. 많은 직장인들은 퇴사를 꿈꾼다고 하네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꿈은 꾸는데 퇴사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집 사야 되죠. 결혼하신 분들은 없는 집 마련에 애들도 키워야 되고 참 할 일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냐? 바로 퇴준생입니다. 퇴준생. 퇴사와 취업 준비생을 합친 신조어입니다. 예. 더 나은 회사로의 이직 등을 위해서 퇴사를 마음먹고 천천히 준비를 하는 이들을 말하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퇴사율이 오히려 어떻게 내가 들어온 직장인데가 아니라 이 퇴사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데, 오늘 이슈픽에서 그 이유를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직이나 퇴사가 주춤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퇴사율이 오히려 늘었다고요? 한번 보시죠. 지금 어느 정도인지요.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최근에 기업 538개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퇴사율 현황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올해 상반기 퇴사율 평균 15.7%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1.8%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퇴사율이 왜 증가를 했느냐? 주요 원인 1위가 MZ세대 중심 조직은 이직이나 퇴사를 비교적 쉽게 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나왔고요. 2위는 코로나19로 회사 실적과 또 재무 상태 악화 등 경영상의 문제로 퇴사자가 늘어났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럼 정말 입사를 하자마자 이직을 준비하는 퇴준생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에 이 잡코리아 조사를 보니까 예. 응답자 가운데 37.5%가 스스로 나 퇴준생이 맞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이직을 준비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단연 1위가 예상하시겠죠. 급여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리고 예. 너무 내가 급하게 취업했어. 여기 마음에 들지 않아. 급한 마음에 취업한 곳이라서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절반은 현재 이직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예. 아까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MZ세대가 이직이나 퇴사를 다른 연령에 비해서 좀 더 쉽게 한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상 그대로만 좀 분석을 해보면 20, 30대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첫 이직 경험을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75.5%가 이직을 해본 걸로 나왔는데요. 예. 특히 이들 가운데 37.5%는 입사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결국 MZ세대들은 워라밸, 급여 등 좋은 조건을 가진 회사를 찾아서 움직이고 있고, 예. 자신이 회사에서 성장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혹은 이 회사는 참 비전이 안 보이는구나 라는 판단이 서면 바로 퇴사를 결심하는 셈입니다. 예. 사실 평생 직장이란 말이 좀 옛말이 되고 그런 개념이 없는 시대다 보니까 확실히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이들이 찾기는 좀 힘든 구조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예. 저희 취업했다 그러면 보통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한 곳에서 오래 머물러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예. 물론 맞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트렌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직을 하는 게 좀 불안했다라는 마음이 컸다면 요즘은 이직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직장에서만 머물러? 여기도 예.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전문가들 역시 현재 MZ세대는 자신의 기대치를 직장에 충족시키지 못할 때, 원하는 이상과 다를 때, 비전이 없을 때 괴리감을 느끼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직이 훨씬 더 잦다는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예. 확실히 퇴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퇴준생들도 유형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단순히 돈 쫓아간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성취 지향형입니다. 지금 있는 직장보다 다른 직장의 연봉이라든지 또 복지라든지 뭔가 좀 더 좋다고 하면 더 나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옮기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예. 자, 반면에 자기 개인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종의 이상주의형이 있습니다.
획일화된 조직 문화, 이 권위주의적인 사람들, 흔히 뭐 꼰대들의 어떤 지시적인 문화 이런 걸 좀 탈피해서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고 싶다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 예. 즉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유형에 맞지 않는 회사를 일단 다니고 있었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건데 취업이 먼저라는 다급한 마음에 지원을 해서 그리고 붙고 나서 생기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감할 것 같아요. 특히 뭐 MZ 세대뿐 아니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일단 서류 써놓고 보거든요. 여기가 뭐 안 되는지도 몰라요. 잡코리아가 조사한 취업 눈높이 현황을 좀 보면요. 구직자 가운데 88.5%가 현재 눈높이를 낮춰서 지원을 하거나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업이 안 되면 눈높이 더 낮추겠다라는 분들 30%에 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 기업의 로열티가 확실한 친구들만 와도 모질할 판에 네. 글쎄 우리도 뭐 별로 그렇게 당신들이 좋지 않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막상 뽑아놨는데 뽑아놓고 보면 조용해서 보면 이직 준비하고 있고 곧바로 좀 더 큰 기업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근무하는데 이상하게 막 늦게 나오고 일찍 퇴근하고 아니면은 자꾸 휴가하고 결근하고 이런 신입사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아주 불편하고 불만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 신입사원을 채용을 해서 교육을 다 하고서 1년이 지나면 그때 이제 사람구실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만을 두게 되니까 이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뽑으려면 전형이 몇 개입니까? 그것도 다 일일이 준비해야 되죠. 뽑아놓고 또 일 시켜야 되죠. 가르쳐야 되죠. 기업 입장만 딱 놓고 보면요. 신입사원 뽑아서 조기 퇴직하면 채용과 교육에 들였던 비용 이게 고스란히 그 이상 손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스펙 좋은 지원자, 이런 지원자일수록 조기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할 위험성이 좀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 뽑거나 너무 고스펙이면 이 친구는 떠날 거야. 아니면 너무 눈높이를 낮춘 것 같다. 얘는 조금 여기 올 것 같지가 않은데? 라고 하면 마음에 들어도 아예 퇴짜를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취업 시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앞으로도 이런 퇴준생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까요?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전히 대기업 채용이 얼어붙어 있고 또 수시 채용이 공채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경향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 가운데 67.8%가 하반기 신규 채용이 없거나 또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을 정도니까 한 명도 뽑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13.3%에 달했습니다. 사실 퇴사를 결정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퇴사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첫 번째로 자기 평생 어떤 일 하면 즐겁고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때가 좋고 이런 전반적인 밑그림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다고 내 친구 취업했다고 내 여자친구 취업했다고 우리 동생 취업했다고 후다닥 들어갔다가 오히려 내 젊음 낭비하고 사람한테 상처받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이제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대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들. 자, 퇴사 전에 이 회사에서 배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가긴 나갈 건데 이것만큼은 배워야겠다 이러면 충분히 습득을 하고 나와야 본인이 앞으로 어떤 걸 결정할 때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 이야기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충동적인 결정. 그냥 사표 딱 던지고 그냥 막 이렇게 확 하고 그냥 바로 그만둘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런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화를 가라앉히고 2번, 3번, 4번 생각하고 전반적인 계획표 잘 세워서 나가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 좋다는 거. 너무너무 싫은 회사라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언이 마지막 조언이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취준생만큼이나 이 퇴준생의 속사정은 훨씬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출발을 고민하는 퇴준생의 미래, 좀 더 탄탄한 계획으로 성공하는 이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